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한 달 평균 500여 건 발생. 무슨 통계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고장 횟수입니다. 하루에 20건 정도 고장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최근 정비업체 직원이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크린도어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왜 이렇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 스크린도어의 문제점을 이번 사고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근 저금리 여파로 집주인이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로 바꾸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45.5%, 즉 절반에 가까웠는데요. 2011년보다 12%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서울 지역 월세 가구의 월 평균 부담액은 80만 원에 육박하고요. 4가구 중 한 곳은 월 1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이 바닥난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이 제시하는 고리의 월세를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마이클 부블레가 넬리 퍼타도와 함께 부른 노래 준비했습니다. 콴도 콴도 콴도, 언제쯤이란 뜻인데요. 언제쯤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정비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후 스크린도어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스크린도어 사고, 어쩌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녁 퇴근 시간인데, 예. 이 스크린도어의 고장 신고를 받고 정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제 스크린도어를 정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그런 내용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직원이 스크린도어를 수리를 할 때 예.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한 안전 규정과는 달리 혼자서 이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전동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 전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사고가 사실 처음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달에도 이 성수역에서 이와 비슷하게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전동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예. 또 같은 해 12월에는 할머니 한 분이 전동차에서 내리다가 이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또 할머니 한 분이 내리다가 이 스크린도어에 지팡이가 끼는 바람에 무려 28m나 전동차에 끌려가다가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요. 네네. 자, 이렇게 보면은 스크린도어 고장 그리고 이런 관련 사고 평균 500건 정도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스크린도어 고장이요. 스크린도어는 왜 이렇게 고장이 잦은 거죠? 네, 통계가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예.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무려 4,438회나 이 고장 또는 오작동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서 한 달 평균 554건 정도의 이 고장이나
또는 오작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그 문제는 이제 노후된 설비와 관리적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가 이제 뭐 한 7년 이상 된 것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기계적 장치로 계속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하철 승강구 문이 열릴 때마다 같이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모도 많이 되고요. 또 지하철의 공간이 이제 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도 이제 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 갈수록 기계가 이제 노후가 될수록 이런 고장이나 또 오작동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후화됐다 이런 이야기신데요. 그 서울 메트로 측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크린도어 설치 시에 안전 매뉴얼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이제 메트로가 이제 그 스크린도어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외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주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할 때는 2, 3인이 한 조를 이뤄서 뭐 해라. 또 전동차가 운행 시간에는 스크린도어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또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갈 때는 미리 보고를 하고 들어가라. 뭐 이런 이제 그 규정을 이제 지침을 내린 게 있죠. 예. 예. 이건 정비에 관한 안전 매뉴얼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안전 매뉴얼이 있는데도 정비 업체 직원이 왜 혼자서 움직였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네. 뭐 현장 정비 업체 직원이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메트로와 이 하청업체와의 계약 규정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계약 규정에 보게 되면은 신고 접수 다음에 1시간 내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차 운행이 늦어지게 되면 이 그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가 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그 안전 매뉴얼대로 이행하기가 이 하청업체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예컨대 이제 이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1시간 이내에 2명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제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이제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24시간 이내에 이 신고된 민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민형사상에 따른 이제 책임도 업체가 져야 되다 보니까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이제 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 이제 지난 29일 사고 당시에도 얘기 들어보면은 하청업체 쪽에서는 이제 다른 쪽에서 이 근무를 하고 있는 예. 직원을 현장에 합류해서 2인 1조로 작업을 할 것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빨리 도착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는 혼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하청업체에서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는 이런 구조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좀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인데요. 서울 메트로가 구조 조정을 하면 현장 인력부터 감축시킨다. 이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메트로뿐만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할 때 현장 인력부터 이제 감축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 서비스나 안전에 관한 서비스를 해야 될 인력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족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이제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업무를 대부분 하청업체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제 지하철 역사에 이래 보면은요, 현장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금 거의 한 절반 이하로 인력 감축이 돼서 실제로 이런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예, 현장 인력을 더 늘려도 사실 모자랄 판인데 조금씩 감축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 문제의 원인은 좀 잘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은 사고가 발생하면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서울 메트로 측에서 좀 직접 관리하면 좋겠는데 왜 외주화를 하나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하철
그 자체가 운영에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적자 운영에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그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뭐 이 메트로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용 때문이네요. 예. 뭐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구조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요. 예.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이 안전 업무를 하는 현장 인력을 감축한다거나 또는 이런 현장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이런 시설 투자에 인색하다면은 국민이 사실은 믿고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메트로 측에서는 이번 사고 이후에 네. 안전관리 방침을 외주업체에 요구했다면서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이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 이제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광고 회사에 용역을 줘서 광고 회사가 또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설치하고 예. 운영 관리를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메트로 쪽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한 업무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체로부터 이 수리를 할 때 또 정비를 할 때 이와 같은 안전 매뉴얼을 지켜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을 뿐이지 예.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메트로가 책임을 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라는 그러면 거죠. 이 서울 메트로는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뭐 결국은 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철도 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 대책 이런 걸 마련했습니다. 이제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스크린도어 설치율을 2017년까지 확대하겠다. 정작 이번에 발생한 사고와는 관련이 좀 없어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8월 31일 날 이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민 안전 민관 합동 회의에서 이 국토부가 보고한 내용인데요. 예. 2017년까지 이제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 또 이 노인 등 교통 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역사에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감속시키겠다. 예. 또 이제 역사에 이제 이 역과 전동차의 승강장과 전동차의 간격이 넓어서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것도 2017년까지 모두 개선 조치하겠다. 뭐 이런 보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외주 업체에 줘서 관리되고 있는 안전 관리에 대한 보고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스크린도어 강남역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이고 예.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고 좀 미온적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장 안전 관리의 외주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조적인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안전 불감증 사고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면은 적다.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문을 보내서 검사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뒤집어 이야기해보면 안전교육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앞에서 쭉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어떻게 이 조치가 이루어졌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까? 예. 가실 겁니다. 이제 지금 사고가 일어나니까 뭐 이렇게 공문 한 장 보내서 확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은 당사자적인 서울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직접적으로 이런 안전 업무를 실시를 했다면 이런 것이 이제 관리되고 또 책임자 처벌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외주화돼 있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요. 예. 지난해 창원에서 이 버스가 물에 빠져서 이제 일어나는 사고 때문에 7명이
돌아가신 이런 숨진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7명이나 목숨을 잃은 대형 사고인데도 실제로 버스 업체, 창원시 뭐 어디도 책임을 질 데가 없다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운전자가 노선 외에 운행했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할 수 없었다라는 이제 이런 책임이 이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은 이 운전자가 평소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지금 메트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하청업체의 책임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지만요. 도의적인 책임, 제 메트로가 시민과에 대한 약속한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이런 안전 문제는 아무래도 현장 맞춤형으로 제대로 완비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이것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담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들이 지난달 14일 날 군대 가서 많이 힘들지 든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안다고 굉장히 힘든 거 나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그 식신장병을 알아서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어차피 군대 갔으니까 사나이가 돼서 멋진 남자가 돼서 나올 거 제대할 거고 그때까지 힘들어도 참고 같이 견디자고 당신이 우울하면 나도 또 우울하니까 그렇게 해주길 좀 빌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니엠의 써니 노래 좋아하잖아. 저로 잘 듣고 힘내고 파이팅해서 9월달에 또 면회 가서 또 아들을 또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자, 화이팅!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그렇죠. 아내가 우울하면 남편도 우울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김성국 씨가 아내에게 힘을 주셨네요. 우리 김성국 씨 아내분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선물 준비해놨거든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수도권 투데이에서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김성국 씨의 신청곡 보니엠의 써니 듣고 오죠.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 행정을 탐방합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종근 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근 부장님입니다. 이 도시기반시설본부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 곳인가요? 예, 저희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는요, 서울시 이제 산하 기관입니다. 주로 지하철 확충 그리고 교량 및 도로 건설 등 우리 시민들의 그 안전과 편을 위해서 우리 시의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복지, 체육시설 등 우리 서울시에서 발전한 모든 공공시설 건립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 본부 현장에서는요, 하루에 약 한 2,000명 이상의 건설 근로자분들께서 공사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근로자들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 내용은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이 제도와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이게 무엇이고 어떤 배경에서 도입한 건지 궁금합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인력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할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요, 이런 그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를 전국 6개 사업장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두 기관이 협업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기대 추진하고 있었고요. 마침 그러던 중에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2월달에 동작구청에서 시행한 사당 종합체육관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정확한 사고 인원 및 신원 파악이 좀 되질 않아가지고요. 사고 대처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바로 이 건설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근로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사업을 박차를 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 서울시가 협업하고 있다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어떤 일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의 법률에 의거해가지고요. 420만 건설 근로자의 퇴직 공제 사업을 통해서 사실 건설업에서 상당히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그 고용 안정과 또 복리 증진을 도모하자 이제 97년도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고요.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에서 건설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 공제금을 보완하고 있다가요.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퇴직할 때 공제금 이자를 대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건설 근로자 공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근로자의 그 노후 안전과 복지에 힘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사회 안전망이네요.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이제 주 목적이죠. 그렇죠. 이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이 전자 인력 관리제는요, 무선 주파수 인증 RFID라는 이 보통 카드 기능입니다. 스마트 카드처럼 그런 기능이 탑재된 이제 금융기관의 체크 카드 또는 이제 신용 카드를 근로자가 발급을 받아가지고요.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이렇게 쭉 끄면서 태그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자인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데 등록이 자동으로 돼가지고요. 실시간 출퇴근 확인도 가능하고, 특히 이제 퇴직 공제 내역이 다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전산화가 가능하고요. 이런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서 건설 근로자 공제에서 한은행과 현재 우선 신한 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분들께서도 누수가 없이 또 공제에서도 건설 현장에 있는 인력 근로자들에게 빠짐없이 등록되기 때문에 아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능이 향상된 사원증 같은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사원장에서 출퇴근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일익이라든지 다른 사업장 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에 가서도 상당히 신뢰성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일 것입니다.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이걸 위해서 서울시와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제에는 이제 전자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카드 발급을 또 단말기에 설치하고, 서울시는 저희가 시범 사업장을 이제 세 곳에 선정을 해드려서 이제 근로자 홍보, 카드 발급, 그다음에 단말기 설치 장소를 지원하고요. 앞으로 여기 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서로 협업해서 해결하고 또 앞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 사업장으로는 여러 현장 여건과 근로자 규모 또 건설 노조분들의 그 추천, 발주 부서 의견을 종합해가지고요.
천안물 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삼성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정축공사, 그리고 HS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지 세 곳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 제도 시행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근로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내역이 누락 없이 이제 퇴직금이 관리 퇴직금 정산하는 효과가 있고요. 사업자분들은 이제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이제 너무 정산이 이제 간소화가 되고요. 공제에서는 또 사업자 부담한 퇴직 공제금이 누락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또 건설 근로자의 그 이력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또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관리 인력 시스템과 더불어서요. 저희 서울시는 이미 각 공사장마다 주요 공사장에는 건설 정보 관리 시스템, 건설 알림이 PMIS를 연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동이 되면 근로 인력이 자동으로 이제 투입이 인력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일 발생한 안전사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설 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종근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금천구 독산 2동의 보린주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입니다. 소리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노래 몇 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치료 하고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니까네 저희들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좋지. 옛날에는 지하의 방에 살았는데 이 가에 막 곰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곰팡이 때문에 어떤 데 아침 자고 나면 목도 칼칼하고, 근데 여기는 새 집에 와서 사니까네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혼자 뭐 이렇게 지하방에 살으면 못 만나잖아, 사람을. 그런데 여기서는 나오면 또 만나지잖아, 밖에. 그러고 옥상에 나가면 꽃밭을 가서 보면 차분하니 좋은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죠. 정말 여기 계신 어르신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밝고 환하게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천구청 자활주거팀장 김재관입니다. 이 보린주택은 홀몸 어르신 수급자분들을 위해서 지어진 원룸주택인데요. 이런 주택을 각 동마다 하나씩 2018년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금천구 보린주택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이윤지 리포터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홀몸 어르신 맞춤형 주택 보린주택에 다녀왔네요. 이곳이 1호 주택인데요. 참 어르신들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보린이란 뜻이요. 서로 이웃끼리 도움, 돌보아줌 이런 뜻입니다. 방마다 욕실, 싱크대, 세탁기를 갖추고 있고요. 승강기와 안전손잡이, 옥상 텃밭까지 갖춘 홀몸 어르신 맞춤형 원룸 주택입니다. 2, 3, 4호점도 이제 짓고 있는데 2호점은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서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런 사연이 또 도착했네요. 2166번님. 여보 사랑해. 어려운 생활에 남편 항암 9차까지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고마워. 여보 힘내. 당신 덕분에 새 생명을 찾았어. 다시 한번 고맙고 힘내.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하나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안치환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들과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은 경기도입니다. YTN 김학무 기자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이 경기도가 광교 신도시에 건립하려는 도청 신청사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경기도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던데 뭐가 문제인가요? 네, 경기도가 광교 신도시에 도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건 건립 비용입니다. 예. 전임 김문수 지사의 경우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건립을 미뤄서 광교 주민들이 김 지사를 고소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예. 도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남경필 도지사 역시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도청사 복합 건립 계획을 세워 발표했는데요. 새 경기도청사 옆에 호텔과 도교육청, 주상복합 아파트, 음악당,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겁니다. 예. 이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 자금의 일부를 충당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상당수 광교 신도시 주민들은 당초 계획과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광교 신도시 공동사업자인 수원시 역시 경기도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계획으로 협약 위반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수원시와 주민들은 광교 신도시가 당초 저밀도 친환경 신도시라는 계획으로 추진돼 왔는데 경기도의 계획이 이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 수립 당시 약속도 지키고 부족한 자금도 마련해야 하는 경기도로서는 속 시원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도 내에 각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고 하죠.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에 시내버스 요금이 최고 400원까지 인상됐는데 예. 이제 상하수도 요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원시의 경우에 이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6년 만에 40%나 올렸습니다. 네.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톤당 605원인데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236원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광명시도 이달부터 하수요금을 10% 인상한 데 이어 2017년까지 매년 10%씩 더 올릴 계획입니다. 화성시 경우도 9년 동안 동결해왔던 상수도 요금을 8월부터 14.5% 올렸는데요. 만성 적자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화성시는 하수도 요금도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68% 인상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천시와 과천시, 하남시 등 6곳도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거나 올릴 계획입니다. 서민 가계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만성 적자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공공요금 현실화가 어쩔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경기도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5대 취약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는데요. 예. 적발된 사람이 모두 433명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기간제 교사 채용과 보수 지급 분야인데요. 호봉을 잘못 산정하거나 퇴직 교원의 재임용 때 연금 수급자의 경우 호봉 제한선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 134명에게 급여 3억 1천만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가 명예퇴직하면서 명퇴 수당을 받고 또 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해서 급여까지 챙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호봉 특혜까지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셈입니다. 예. 방과 후 학교 분야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각종 수당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이 지급돼서 이를 회수하도록 했고 일부 학교 운동부들도 차량 운영비와 간식비를 학교 회계에 편성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인거비를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예. 한 교육지원청은 성면 해체 공사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업체에 37건의 공사를 몰아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 경기도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클래식 음악 악기 중 바이올린과 첼로 사이에서
중요한 화음으로 풍성한 스트링 음악을 만들어주는 비올라의 존재감은 클래식 매니아 정도 돼야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올라를 메인 악기로 연주한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유키 구라모토의 동양적 감성 피아노와 리차드 용재온일의 감미로운 비올라 선율이 어우러진 웜 어펙션을 추천합니다. 어디선가 들은 듯한 친숙한 멜로디로 편안한 일상을 도와줄 것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내일 오전 9시